해주셔야 되겠죠. 네, 우선 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할 때는 형법으로 처벌을 하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강도, 절도 이런 건 대부분 형법의 범죄입니다. 형법의 범죄지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특별 규정으로 소년법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형법과 좀 다른 청소년에게 적합한 어떤 처분을 하자라는 목적의 법인데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은 형법은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아예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소년법은 14세 미만이더라도 10세 이상만 되면 소년법은 처벌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의 친구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아하. 형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데 소년법은 처벌이 되는 친구들. 예, 그 전체 범죄 청소년들을 범죄 청소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소년법으로만 처벌되는 10에서 13세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14세 이상 청소년들을 범죄소년이라고 따로 별도로 부르고 있죠. 예.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법률 용어는 어렵게들 쓰세요? 저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촉법소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원래 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그 소년법으로는 소년법은 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처분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형법상으로는 이 친구들 처벌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서 10에서 13세는 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별하게 소년법으로 처벌 가능한 연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래들만을 위한 법이 따로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그 촉은 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그 촉됨을 사용해서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10세부터 18세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혜택을 줘서 성인하고는 다르게 좀 경미하게 처벌하자. 왜냐하면 아이들은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그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점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그 몇 년 전에 그 인천에서 그 17세, 18세에 해당되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를 데려가서 손을 이렇게 절단을 하고 살해를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약취유인해서 살해를 한 사건인데 한 아이는 재판 당시에 18살이 넘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한 아이는 18살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범죄인데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애가 나이 때문에 덜 처벌을 받았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몇 년 전에 경기도 한 그 곳에서 이른바 그 캣맘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네. 고양이 그죠? 엄마. 네, 고양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아주머니였는데 갑자기 벽돌이 그 날라와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그 생겼습니다. 그 나중에 이 아이를 찾아봤더니 그 8살, 9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끔찍한 결과가 생겼음에도 10세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호 처분을 고사하고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거죠. 과연 자신이 한 실수든 또는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소년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 때문에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응당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란이 지금 아유, 있는 저는 상황입니다. 교수님만 말씀